전국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고요. 인천과 강원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경기 지역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 완화 효과로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2030 세대가 다시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작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30 세대들은 1997년 애환위기와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가열되고 영끌 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집값 반등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금 상황을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입니다. 무려 평균적으로 31.3%, 6만 3,683건은 30대 이하가 젊은 층에서 취득했습니다. 자기 돈이 있어서 샀겠을까요? 다 대출받아서 산 것입니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 하반기 27.9%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반기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서울의 상반기 2030 세대 아파트 구입 비중은 무려 36.3%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대산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말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연 4%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게 바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경착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영끌, 영웅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나선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셋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갭투자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간 수도권 남서부 지역에서 갭투자, 이거는 아실 집계가 되겠습니다. 갭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는 331건, 평택시는 241건, 시흥시는 223건, 인천 연수구 223건, 성남시 분당구 220건 등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3개월 이내 직접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은 것은 바로 갭투자로 분류되는 거래들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락하자 집값 매매 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대거 몰린 영향입니다. 이렇게 갭투자들이 몰리면 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실거주자들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도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갭 투자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터라 얼마든지 다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도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2017년 5월로 다시 집값을 내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에 보니까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동반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무려 8.9%가 줄고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요. 소비는 3.2%가 감소했습니다. 생산지수도 0.7% 줄어들면서 불안한 살얼음판입니다. 통계청은 중국발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는요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위태위태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통계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흐름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자멸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06% 올랐는데 지난주는 0.07% 올랐죠.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 다음 주 궁금합니다. 자, 수도권은 이번 주 0.12로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14에서 이번 주 0.13, 그리고 지방도 지난주 0.02에서 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역시 지난주 0.02에서 0.00, 세종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3, 8개도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서울은 0.13% 상승, 경기 0.12, 인천 0.08, 강원 0.07은 상승했고요. 충북과 경남은 0.00으로 보합, 제주 마이너스 0.04, 전남 마이너스 0.03, 부산 마이너스 0.03, 광주 마이너스 0.02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4, 이번 주 0.13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요. 거래 희망 가격 차이입니다. 매도자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매수인들은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 희망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없이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축 대비 개발사업 기대감 단지 및 신축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실거래 발생한 후에도 매물가격 상승이 유지되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개발 단지 있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예정지들은 좀 소폭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단지에서 많이 지금 일부 거래가 있다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강북지역 14개 구는요 0.11% 올랐는데 성동구 0.23% 올랐습니다. 행당동, 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그러나 지금도 대단지를 하더라도 8월 들어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동대문구 0.20% 올랐습니다. 이문동, 장안동 위주로. 용산구 0.19%, 한남동도 부촌이 많아요.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 0.19, 공덕동, 염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대단지에서 일부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강남구 11개 구입니다. 0.14% 올랐는데 송파구 0.28 제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잠실동, 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역시 큰 단지에서는 좀 거래가 소폭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0.20, 압구정동, 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 0.18, 목동, 신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 0.18, 둔촌동,
고덕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거래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지난주 0.06인데 이번 주 0.08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3. 송현동, 송림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계양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2는 작전동, 용종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 중구가 좀 올랐습니다. 0.26% 올랐는데 중산동, 문서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 0.14%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동과 연수동 위주로, 남동구 0.12%는 농현동과 구월동 위주로 올랐는데, 역시 연수구도요, 송도동과 연수동, 대단 위주로 10억짜리가 막 6억까지 떨어지니까 6억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7억대 이상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거래가 주춤될 것입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이번 주 0.12, 지난주도 0.12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14% 하락했는데 지행동, 송내동 위주로, 남양주시 0.07, 화도읍, 와부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위주로요. 김포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4, 운양동, 감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는 0.58% 올랐습니다. 청계동, 성동 역시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 0.41%, 망월동, 덕풍동, 신장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 0.34% 올랐습니다. 창곡동, 신흥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 0.32%는 신길동, 선부동, 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0.01, 5대 광역시 0.00 보합, 세종은 0.03 상승, 팔계도 0.01 상승했습니다. 대전 0.06에서 이번 주 0.05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서구 0.06% 올랐는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안동과 도마동 위주로, 그러나 거의 거래 없습니다. 유성구 0.06, 송강동, 관평동 위주로, 중구 0.04, 문화동, 대평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가격이 좀 오르는 가격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무드를 타는 것 같습니다. 울산 0.06인데 이번 주 0.05 상승폭 축소되었습니다. 남구 0.08, 야음동, 달동 대단 위주로, 중구 0.06은 유곡동, 약사동 주요단 위주로, 북구 0.04%는 화봉동과 명천동, 매곡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주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3. 한솔동, 보람동, 고운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종시도 매물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네, 매도할 매매 물건이 쌓이고 있고 매수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좀 올랐습니다. 0.04에서 0.07. 동해시 0.40%, 동해동, 천곡동 위주로, 삼척시 0.15, 정주 여건이 양호한 교동과 정상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는요, 부동산 시장의 경각심과 대응력 제고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는 어느 지역을 갈 거냐, 그 지역 중에 1단지냐 5단지냐 단지별 선택합니다. 그리고 층별, 그리고 이제 면적이죠. 면적이 몇 평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층수입니다. 층수. 그리고 남향으로 갈 것이냐 북향으로 갈 것이냐, 또 비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조건이 맞는데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특성과 거래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만이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